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일요일 하루 즐겁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미 접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보다 보니까 좀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영문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려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 기사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시킹 알파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예요. 우리 휴머니젠에서 연구하고 있는 렌질루맙 임상에 대해서 이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의학 전문 저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저널리스트가 렌질루맙 임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번역도 많이 하고 한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하다 보면 오래 걸려요. 이거를 단순히 구글 번역을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편집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2시간, 1시간, 2시간 그냥 금방 가네요.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으면 안 되죠.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임상 3상 성공,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증권 계좌에 빨간불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휴머니젠 렌질루맙 임상은 성공을 위해 설계되었다 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튼 좀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위해서 잘 설계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임상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약간이라도 좀 실수를 하면 환자를 200명, 300명 이렇게 확보를 해서 몇백억에서 몇천억 원을 들어서 하는 임상인데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번 리포세라닙도 그렇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비보존 오피란제린도 그렇고 약간 한 끗 차이로 임상 확보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가 임상 확보 실패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료의 출처는 이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3월 6일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올라온 자료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3월 6일 오후 밤 11시 정도에 올라온 기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원더카인드 리서치라는 분이 이제 게시를 했는데 팔로워가 7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뭐 전문성이 있는지는 사실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보면은 영어를 좀 잘하고 또 제약 바이오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객관적 사실만, 공개되어 있는 사실만을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렌질루맙이랑 비교해보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디 의학이나 약학 박사나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참 고맙죠. 이렇게 좋은 뉴스를 써주니까. 렌질루맙 trial is designed for success data in March. 렌질루맙 임상은 성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데이터는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임상 3상 데이터를 3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GM-CSF 차단 및 병리학 기반의 이번 임상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 GM-CSF 이게 참 우리가 들어도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GM-CSF를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반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GM-CSF가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올 경우 주가는 50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5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리스크는 임상이 실패할 경우에도 80%만큼 하락이 가능하다. 이거는 8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80%만큼 as much as 8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2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배를 먹냐 아니면 5분의 1로 떨어지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휴머니젠 주식은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매수세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렌즐루맙은 항 GM-CSF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이다. GM-CSF 차단은 중증 코로나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GM-CSF는 사이토카인 폭풍의 촉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M-CSF라는 것이 얘가 계속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가지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하죠. 대식세포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염증 반응,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GM-CSF의 차단은 인공호흡기가 없는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굳이 막 풀네임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 가져오면 더 헷갈려요. 영문만 많아지고 그 용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거를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차단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생존율을 향상시켜준다. 그러니까 환자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약물 이름이 나옵니다. 마브릴리루맙, 마브릴리무맙. 이거는 GM-CSF 차단이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생존율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렌질루맙은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14일 동안의 생존율을 90% 이상 개선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GM-CSF 차단제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코로나의 효과가 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치료 대비 렌질루맙 같은 경우에는 회복 시간을 37%를 개선을 했습니다. 휴머니젠의 임상 환자들은 GM-CSF 봉쇄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노인 환자가 이제 환기 및 사망 위험성이 가장 높죠, 당연히. 근데 렌질루맙 시험 참가자의 45%가 노인 환자였대요. 어떻게 보면 렌질루맙이 그럼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명백히 자기네가 렌질루맙이라는 약이 효과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위험군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임상들은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레 겁먹는 거죠. 노인 환자 많으면 임상 성공하기 좀 힘들지 않나? 웬만하면 젊은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금 이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노인 환자를 많이 하자. 약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노인 환자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번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무조건 성공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노인 환자를 좀 적게 해서 노인 환자는 기저질환도 있고 하니까 좀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겁먹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FDA에서는 근데 이게 노인 환자 비율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유의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휴머니젠은 약 절반에 가까운 45%를 노인 환자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머니젠의 임상 성공의 열쇠는 환자의 모집단이다. 이것은 이제 GSK 모두 그 제약회사죠. 이 두 가지 모두 GSK와 INCY 연구에서 드러났다. 환자 모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GSK는 참고로 오틸리맙이라는 약을 개발하고 있고 INCY는 룩솔리티닙이라는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비해서 노인 환자가 입원율이 35에서 80배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사망률은 1100에서 7900배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뭐 10만 명 중 1명 사망을 한다 치면 노인 환자들은 10만 명 중에 뭐 1100명 사망을 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충족 수요가 높고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휴머니젠은 2020년 11월 달에 모집단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약 45%가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였고요. 그리고
28일 생존 그리고 호흡 부전이 없는 환자가 표준 치료가 약 46%였는데 이 휴머니젠 연구는 6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GSK의 오틸리맙의 경우에는 아까 휴머니젠이 45%가 노령 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틸리맙 연구는 겨우 22%만 노인 환자라고 합니다. 렌질루맙과 오틸리닙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GSK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휴머니젠 시총이 8천억 정도 되죠. 9천억 정도 되는데 이 GSK는 몇십조 원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매년 하잖아요. 독감 접종 백신도 GSK 제품을 많이 써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 참고로 고용량 치료는 치료 효과를 상승시킨다. 이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GM-CSF에 결합하는 유사한 항체. 이 두 가지 치료제 모두 GM-CSF에 결합하는 유사한 항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휴머니젠은 GSK 실험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고용량으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의 크기가 둘 다 모두 비슷하대요. 근데 오히려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용량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해요. 용량을 많이 투여할 수 있는 약이 GM-CSF의 결합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시장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중환자실, ICU 중환자실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한 치료제로 승인받은 게 덱사메타손인데 특히 주로 노인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휴머니젠은 생존율의 이득을 입증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약 5만 달러라고 해요. 5천만 원.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약 하나당 5천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 입증했다는 프리미엄으로만 5천만 원을 바로 받는다는 건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적어지죠. 제 생각에 약 하나당 가격일 것 같아요. 네. 원래는 1만 달러라고 10만 달러라고 잡았었는데 몰라 10만 달러 안에 5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쓴 분의 생각이니까. 자, 그리고 연 매출은 코로나에 역학에 달려있다. 1년에 약 2만 건을 치료를 할 경우 매출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1조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약 하나당 1,000만 원, 10,000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매출액 10억 달러를 하려면 10만 건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러가 아니고 5만 달러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약 하나당 5만 달러. 그래가지고 5만 달러 곱하기 2만 건을 하면 10억 달러가 되죠. 10만 회원 1,000만 억. 10만 회원 1,000만 억. 10억. 예. 그래서 약 한 도즈당 5만 달러로 해서 계산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만 건을 치료할 경우 매출액 10억 달러가 달성이 된다.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약 하나당 10,000달러 정도로 계산을 해왔었는데 이 사람 5만 달러로 계산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비축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보통 지금 백신이든 코로나 치료제든 뭔가가 성공할 건덕지가 되면 성공할 문턱까지 다다르면 보통 10만 건씩 이렇게 미리 생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셀트리온 치료제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도 10만 회분의 생산을 먼저 실시를 해버리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치료를 2만 건으로 했지만 우리도 10만 건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이 5조 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휴머니젠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비드19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비드19 외에도 사스, 메르스 얘네들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아는 코로나19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바이러스 매개 폐질환 얘네들 외에도 많죠.
그 폐질환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멘텀과 리스크입니다. 렌질루맙,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렌질루맙의 임상이 성공했을 경우에요. 렌질루맙의 임상이 성공할 경우 매출액이 5배, 이것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5배 돼서 1조 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곱하기 5를 하면 주당 약 90달러 정도가 예상된다. 임상에서 실패할 경우 한 주당 2에서 3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맞는 말이죠. 휴머니제는 어쨌든 가장 큰 매수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렌질루맙 임상입니다. 실패할 경우 리스크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결론을 보시면 데이터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노인 환자의 호흡기 과염증 반응 중단에 있어서 GM-CSF 차단의 효과성을 보여준다. 휴머니제는 이것을 입증 가능한 노인 모집당군을 등록을 했으며 비교 시험 용량의 20배 정도를 투여하고 있다. 이게 큰 메리트라고 합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미국 단독 시장 기회도 매우 큰 편이다. 3월 말에 임상 및 상업적 성공 시 큰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시킹 알파 리서치 자료, 렌질루맙의 임상 내용, 임상 연구 내용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임상 3상 성공과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